네, 안녕하세요. 벌써 어느덧 라이노 3D 입문 3주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에서는요, 서페이스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디파이 툴이라고 했는데요. 어, 크리에이션하고 다른 거는요, 없는 것에서 어떤 형태를 만들었다면 이 툴들은요,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모디파이, 편집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서페이스 도구는요, 여기에 있고요. 요거를 길게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윈도우가 뜹니다. 그래서 서페이스를 편집하고 조정하는 도구들이 뜨는데요. 이거를 다 알라고 하면은 버거우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몇 개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1학기 정도면은 여기서 한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8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시험은 다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초반에 있는 그 요것들 있죠. 연장이라든지 필렛, 어, 챔퍼 이런 것들은요. 이따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만 사실 이거를 제가 딴 데서는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솔리드 툴 안에 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유용하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은 이번 학기는 여러분이 조금 자세히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에서 추가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서피스 필렛, 가변 반지름 서피스 필렛, 서피스 못따기, 그 다음에 가변 반지름 서피스 못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개를 일부러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어, 둥글게 하냐 아니면 칼로 이렇게 탁 쳐낸 것처럼 못따기를 할 것이냐 요런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서피스 필렛이나 가변 반지름 서피스 필렛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금 붉은색으로 넣은 것처럼 가변 반지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아이콘들 보시면요. 차이를 느끼시나요? 자, 그냥 서피스 필렛은요. 쭉 가는데 양 끝이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가변 반지름 필렛은 앞쪽은 크고 뒤쪽은 적고 좁고 이게 무슨 투시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서로 다르게 입력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여기서 설명해 주느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 솔리드 툴에도 가변 반지름 서피스 필렛하고 가변 반지름 필렛하고 가변 반지름 못따기가 따로 있긴 하지만 유사한 느낌이 들지만은 이거는 그냥 서페이스끼리만 한다는 거.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서페이스 두 개가 항상 어, 접점하고 있어야 된다. 접선하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둘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필렛을 해주고요. 만약 떨어지고 있다면은 서페이스 블렌드를 하게 되겠죠. 서페이스 블렌드. 근데 얘네들은 다 붙어 있는 두 서페이스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챔퍼는 이렇게 잘라내는 거, 필렛은 사포질로 이렇게 돌돌돌 동그랗게 갈아낸 거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꺼번에 그냥 후루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하면 알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앞전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서페이스 블렌드 같은 경우는요, 두 서페이스가 일렬로 같이 다 있지 않는 상황에서 두 면을 서페이스를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것이 서페이스 블렌드입니다. 만약에 직선으로 연결할 것 같으면은 그냥 로프트 쓰면은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드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드럽게 연결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서페이스 블렌드를 쓴다. 직선으로 연결할 것 같다. 면으로 그냥 평면으로 연결한다 그러면은 서페이스 아니 로프트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서페이스 간격 띄우기. 서페이스 옵셋인데요. 서페이스 옵셋은 너무 많이 쓰입니다. 너무 많이 쓰이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냥 서페이스에서 서페이스로 간격을 띄우는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를 옆에를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평면으로 연결을 해서 솔리드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서피스 일치인데요. 요거는 좀 난해합니다. 왜냐면은 커브에서는 이 일치가 어느 정도 유용성을 보이는데 서피스 일치는 이따 동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두 서페이스가 동일하지 않는 한은 서로 다르면요 많은 변형을 일으킵니다. 많은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제 의도하고 상관없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그래서 다른 학년 다른 수업에선 이거를 설명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거 역시도 알아두면 유용은 하겠다 싶어서 일단 설명은 드립니다만 차라리 서페이스 블렌드를 쓰지 서페이스 일치는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피스 연장인데요. 서피스 연장 이거는 첫 번째 서피스 연장하고는 유사하지만은 첫 번째 있었던 서피스 연장은요. 잠깐 뒤로 가서 볼까요? 예, 서피스 연장 요거인데요. 이거는 단독적으로 길이를 입력해서 늘려준다고 보시면요. 본다고 그러면 얘는 두 면이 서로 교차점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 교차점까지 두 개를 연장해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유용한 명령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하시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면하고 면이 만났으면 했는데 못 만났다 그러면은 강제로 두 면을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면 자체를 늘려주고 그냥 익스텐드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연결해서 붙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 그런 정도 하고요. 그러면 동영상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페이스 크리에이션 이 아니라 이 서피스 툴 같은 경우에는 툴은 어차피 그 크리에이션 즉 커브 크리에이션이나 서페이스 크리에이션, 솔리드 크리에이션에서 뭔가를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편집하는 기능으로서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거 가지고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 툴은 여기 있죠. 도구. 자, 연장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 방향대로 원래의 방향대로 연장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묻죠. 어느 방향으로 할 건데 가장자리 집어달래요. 그래서 나 이쪽으로 그래서 배열은 자 여기다가 배열을 50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또는 하고 그냥 선으로 느낌 맞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필렛인데요. 필렛 챔퍼 요 두 개의 기능은요. 특히 요거 네 개 쭉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요거 네 개는 어차피 가변이 되냐 안 되냐 차이고 솔직히 저는 여기서 서피스 도구를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을 안 드려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소개하지 자세한 설명 안 드리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처음이니까 한 번쯤은 보고는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 솔리드 도구에 가시면요. 여기 가변 반전 필렛과 못다게 있습니다. 이걸로 저는 대부분 작업을 하지 서페이스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거를 무브해서 네, 연결을 했고요. 얘네들은 붙어 있어야지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그리고 클릭하고 필렛 먼저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반지름 30으로 잡혀 있네요. 연장, 예, 트림, 잘려 나가라는 거죠. 만들고 난 다음에는 잘려 나가라. 그래서 30으로 했더니 원래 있던 부분이 잘려 나가고 트림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명령어 보시면은 연장까지 있고 뭐 트림 있고 그러는데도 저거는 없죠. 조인이나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요거 조금 구분하시기 좋으라고 로테이트 네. 자, 여기가 꼭지점입니다. 여기가 챔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0에 30 제가 아까 한번 해봤는데 30에 30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30 여기서부터 30이 잘려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변도 마찬가지예요. 가변은 똑같은데
자, 보시면요. 조금 뭐가 많죠. 핸들도 있고, 뭐 핸들 복사도 있고, 모든 설정 핸들 링크 아니요. 뭐 별거 없습니다. 저 일단은 트림 예, 이게 여러분 처음 하시면 트림 결합 예를 아니오로 돼 있고, 미리 보기도 아니오인데, 이걸 예로 해 놓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아까와 달리 1mm로 돼 있는 거 기본값 R이 R값 반지름 1로 돼 있다라고 하고, 자 자세히 보시면은 요렇게 요 하얀 게 오리지널인데 요렇게 들어갈 건데 맞아? 아니야, 나 이거 바꿔줄래. 클릭하고 나서 클릭하고 보시면 여기 아닌데요,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수치를 15 정도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게 아니네요. 15, 네, 15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mm 돼 있던 거 이번에는 30. 그 다음에 나 요 중간에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그러시면요, 핸들 추가 클릭하시고요, 그 위치에다가 원하는 위치 클릭하시고 엔터 한번 누르시고, 엔터 됐다 명령 들어간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를 쭉 해서, 자 15, 30 사이 한 25 정도? 오케이. 우선 야 이거 맞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지금 너 이거 하는데 맞니? 오케이. 그러면 아까 명령어 들어갔을 때 컨트롤 Z 쓸 때 얘와 얘하고 물어보죠. 트림 결합, 그래서 아까 조인이 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챔퍼 역시 마찬가지고요. 챔퍼도요, 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11로 돼 있는데 여기서 1을 밑으로 조금 내려서 얘는 얼마? 9 이렇게 까마할 때 9 치고요. 다시 이쪽도 클릭하면 까매져 있죠. 이럴 때 15 치면 15로 바뀌고요. 자, 그래서 15와 9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럼 맞다 하면 고, 추가하겠다 하면 추가 클릭하시면 돼요. 추가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원하는 위치 핸들 하나만 되나요? 아닙니다. 마구잡이를 할 수 있어요. 엔터. 야, 이렇게 줄어드는데 맞아?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쪽이 15였으니까 얘는 14. 야, 여기는 14였으니까 14. 여기는 11. 그쵸? 그 다음에 야, 1 맞아? 아니, 여기는 오히려 9하고 9보다는 많고 10이야. 그래서 10.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각각 위치마다 치수를 달리게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챔퍼를 자유롭게 좀 넣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죠. 네. 자, 그래서 요번에 여기까지 쭉 했고요. 블렌드 같은 경우, 요번에는 블렌드인데, 블렌드 서페이스. 얘네들 필립 챔퍼, 얘네들은 붙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블렌드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가급, 자, CV 무브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자, 서페이스를 먼저 만들어 보죠. 블렌드 서페이스, 블렌드 하면 물어보죠. 요걸 이렇게 해서 일치시켜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그냥 1 쳐도 되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싶다면 요거 클릭하시면은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1, 그 다음에 접선이면 이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죠. 곡률은 얘네들을 어떻게 곡률을 잡을 것인지. 네. 그 다음에 G3인 경우, G4인 경우, 요 점들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요거에 따라서 여기 또 변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조금 더 작아졌죠. 연장되면서 작아지는 느낌. R 값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조절을 같이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렌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교수님 이게 어느 정도 맞으니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약간 좀 과격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이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런 경우 제가 늘 했죠. 얘네들은 방향 위치를 인식한다. 그래서 항상 같은 위치, 하프를 중심으로 같은 위치에서 근거리를 해주셔야지 된다. 얘도 1 이렇게 할래? 아니. G3 이렇게 할래? 아니. 공률 할래? 아니. 접선 좋다. 접선인데 요거를 더 올릴 수도 있고 같이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한쪽만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지금 1, 2번 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고요. 얘를 풀으면 한쪽만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2번만 지금 작동되고 1번만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다.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확인, 네, 각각 떨어져 있고요. 자, 이번에는 블렌드. 여기 점 표시 끄기는요, 사실 아까 설명드렸겠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얘는 따로 해줄게요. 자, 이거를 가지고 조인해서 간격 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간격 띄우기. 어이구, 이게 뭐냐? 어느 방향으로 지금 옵셋을 간격을 띄울 건데, 근데 거리 10 나쁘지 않습니다. 솔리드 모서리, 솔리드 예 허용 오차 0. 이거 손대지 마세요. 예, 이거보다 더 작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오차 커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원래 개체 삭제, 예, 뭐 이거 뭐 반전은 뭐 이거 안으로 이쪽 방향으로 할래? 아니면 이쪽으로 할래? 이거 묻는 거니까. 자, 솔리드 예 했기 때문에 측면까지 전부 다 서페이스가 존재를 하고요. 이거를 만약에 아니오를 하면요, 측면에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격만 띄워주는 게 한다. 요게 뭐 차이라 하면 차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요. 옵셋. 요거는 정말 많이 씁니다. 서페이스 옵셋은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선 방향 설정 뭐 이런 거는 그닥 일치 네, 깨지죠? 얘네 둘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모브. 자, 이거 일치 보실 때 주의사항은요, 지금 아이소 커브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소 커브가 뭡니까? 아이소 커브, 여기 지금 선들 보이시죠? 요 선들, 여기 지금 다 선으로 이 서페이스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굵은 선이 아웃라인이 되니까 얘와 얘에 각각 나눠져 있다는 걸 설명을 하죠. 근데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일치하게 되시면요, 머지죠, 머지. 병합입니다. 병합인 경우 제가 병합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 보이시죠? 요거 없어진 거. 그리고 클릭하면은 하나의 선입니다. 얘는 익스플로드가 안 먹습니다. 왜? 단일 서페이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단일 서페이스가 돼서 더 이상 되지 않는다. 하나를 인식한다. 컨트롤 Z. 자, 요번에는 자, 얘네들은 붙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드물게나 챔퍼를 줬는데, 여기 보시면은 서피스 연결 이렇게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림처럼 보시면 연장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클릭하시고 얘와 얘, 그래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붙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얘와 얘, 아무것도 안 몰라. 옵션이 없어요. 얘는요, 그냥 내가 붙이고자 하는 거 그럴 때만. 근데 얘하고 얘가 될까요? 안 되죠. 얘는 밑으로 향하고 있고 얘는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만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to 서페이스가 가장자리 선택한 유효한 교차가 없답니다. 교차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어떨까? 요거는 어떨까? 지금 이미 얘는 여기를 가고 있습니다. 향하고 있고. 그럼 얘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냐? 한번 보죠. 얘와 얘. 네. 줄어들어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연장은 늘려서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줄여서 교차점 위치로 서로를 만나게 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머지는 두 개의 서페이스를 하나의 서페이스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끊긴 점이 없다는 거죠. 서페이스 일치. 서페이스 일치는요, 제가 매치 서페이스라고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얘네들은 살짝 들어가시고, 네. 오, 아까 한번 사실은 녹음을 하고선 처리를 안 했더니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대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얘를 가지고 얘를 없애죠. 얘를 가지고 얘를 없애죠. 지금 서페이스 만드시다가 죄송합니다. 서페이스 만들다가 연결을 해야겠는데 좀 부드럽게 연결하고 싶다 이거죠. 이제 꿈과 희망은 뭐 이렇게 될 일이 있겠냐마는, 그래서 일치 들어가시면요, 클릭하시고 어느 건지 여기 있네요. 가장자리는 반드시 서피스 가장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서피스 가장자리에 있어야 되고 트림된 가장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감하게 얘네는 없애주고요. 무브, 제가 트림하지 않은 부분이 요렇게입니다. 여기가 트림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네. 자, 트림하지 않은 부분 한번 볼까요? 되나? 얘와 얘 보이시죠? 우선 허용과 곡차는 될 수 있으면 건들지 마시고요. 자, 이게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부드럽게 만드는데 지 마음대로 형태를 바꿔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설명을 안 드리는 겁니다. 잘 쓰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에 따라 평균화, 그러면 좌우 대칭으로 똑같이 움직여 준다라는 거죠. 얘만 한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장자리, 가까운 점으로 가장자리 일치, 가까운 점으로 가장자리 일치 굴체화. 예. 이거를 좀 더 각각을 똑같이 맞춰줬다 이 얘기겠죠? 네, 확인. 자, 그래서 서페이스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쭉 했고요. 그 다음에는 블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전에 있던 그 마지막 끝나면서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정정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칭을 보고선 서페이스 블렌드라고 보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대칭입니다. 대칭은 미러하고도 혼돈할 수가 있는데요. 미러하고 대칭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미러는 그 기준점으로 맞은편의 상을 만드는 거는 대칭과 유사하지만, 미러의 경우는 두 개를 강제로 연결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은 대칭의 경우에는요, 처음에 모서리를 선정하고요, 연결할 그 모서리겠죠. 그 다음에 기준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맞은편에 형을 만들 건지, 그래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선정을 해주면은 그 기준점을 통해서 좌우에 대칭이 되는 형태로 만들면서 두 개를 똑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형태 변형이 오는데요. 역시 이래서 형태 변형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학생들한테 잘 안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고, 다소 이거는 고급 명령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미러의 차이가 있다, 그거를 꼭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러는 제가 많이 쓰면서 MIRR 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대칭은 자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만들어 놓은 형태를 변형시켜서 연결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명령어라고 추천은 안 합니다. 특히 우리 제품 쪽에서 하는 분들은 치수 싸움인데, 이거를 강제로 연결하다 보면 치수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비해서 일부러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설명 첨부했습니다. 자, 그 밑에 왜 서페이스 재생성이라고 있는데, 서페이스 리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서페이스 커브 리빌드하고 유사한데, 커브는 그 커브 자체에 있는 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고 한다면은, 역시 서페이스에도 이러한 그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이 존재하는 그 포인트 수를 어떻게 하면은 그 조절을 해서 두 개의 서페이스를 어느 정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포인트 수를 너무 급감시킨다든지 너무 증가시킨다는 하는 경우에는요, 두 개의 서페이스를 연결시킬 때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차이로 변형이 옵니다.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하면은 이 수치대로 넣으면은 여기가 변할 거야 라고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보여주긴 하는데,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큰 문제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고급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옵셋하고 이랬을 때 얘네들이 점의 포인트를 늘려서 옵셋을 하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죠. 서페이스를 복제를 하는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서페이스 재생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말로 그냥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고요. 한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재밌는 명령은 트림 해제라고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서페이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저게 지금 트림돼서 이제 구멍이 없어진 케이스입니다. 이제 구멍 사이로 구멍만큼 없어지는데, 사실 작업하다 보면 트림을 해서 연결하고 필렛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트림을 나중에 했는데 또 만들기는 어렵고, 현재의 서페이스에서 저 구멍이나 먼저 만들었던 구멍을 없애려고 할 때, 제가 그냥 근데 주의하실 게 구멍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트림 해제를 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경우, 지금 보시는 아이콘처럼 사방이 막혀 있는 경우는요, 그 부분만 싹 면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개방되어 있는 부분, 주변 모서리를 했을 경우에는요, 그 전에 만들어져 있던 서페이스 형태까지 생성을 해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주의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만들다 보면 많은 필요로 하는 왜냐면 위치 이동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트림 해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닫힌 서페이스 심 조정.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기둥이 있죠. 우리가 서페이스 중에 닫혀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한 게 하나의 단일 서페이스여야 됩니다. 단일 서페이스. 두 번째,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닫힌 서페이스라고 써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물은 끝과 시작이 있겠죠. 한쪽이 시작했으면 한쪽은 맞은편은 끝인데, 이 두 개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간혹 있죠. 가령 뭐가 있을까요? 평면에서는 원 또는 사각, 그리고 타원, 별, 이런 것들이 사실 닫힌 형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요, 하나의 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인 경우에는 4개의 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별 역시도 오각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5개의 모서리를 총 10개의 면을 갖고 있죠. 그 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단일 서페이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의 서페이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과 타원밖에 존재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커브 하나로 불규칙한 곡선을 그려서 익스트루드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심이 존재를 할 수 있고요. 하나의 단일 심이죠. 그래서 얘는 항상 문제를 낼 때, 명령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하나의 서페이스, 단일 서페이스가 어느 거냐, 닫힌 게 어느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원형 자체를 갖고 있는 형태로 가능할 때만 심 조정이 된다. 심 조정이 뭔가요? 심이 바로 아까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는 동일한 장소로 만나는 위치인데, 실은 이것이 제가 최초에 찍은 점이 심의 시작점이기도 하면서 끝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따라서 제가 모델링에 좀 변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델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렛을 줬더니 그 부분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위치로 적당한 위치로 돌려서, 없앨 수는 없지만 돌려서 다른 위치로 놓을 수 있다. 그래서 닫힌 서페이스 심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닫혀 있어야 되고요, 단일 서페이스여야 된다. 그리고 단일 서페이스이다 보니까 그 심이 하나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의 심을 이렇게처럼 좌우로 돌려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페이스 가장자리 제거. 이거는 백문이 불여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자, 없어진 그 서페이스나 면을 채워줄 수 있는, 또는 연장해서 연결해주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글쎄요, 이게 저는 아직 이거를 모델링 할 때 직접 써본 적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강추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용하게는 쓰이겠다, 알고 있으면 쓰이겠다 해서 입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전개 가능한 서페이스 전개와 말이 재밌죠? 전개 가능한 서페이스 전개, 그 스매시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스매시는 재밌는 게 약간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이게 로드킬, 동물이 로드킬 된 건가요? 조금 잔인한 아이콘이긴 한데, 약간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둥근 원형 같은 경우, 지금 전개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 전개도를 보고 싶을 때 길이를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은 요 원을 직접 잴 수 없으니까 펼치면은 재는 게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펼쳐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전개 가능한 스매시고요. 요거는 조각을 내버립니다. 사실은 스매시 조각을 내서 전개를 해줘요. 그래서 단일 서페이스로 하나씩 만들어 준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같은 경우도 되나 보겠네.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늘어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깨진 부분도 있고요. 그때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자리 표시입니다. 가장자리 표시는요, 이걸 왜 여기다 넣었죠? 사실 저도 이거 넣어놓고선 조금 의아한데, 왜냐면 이게 다른 데 또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1학기에 배우긴 약간 다소 유용성에 대해서 조금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하니까 설명드리는데요. 뭐냐면은 이거를 명령을 한 다음에 서페이스나 솔리드를 클릭을 합니다. 선택하면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모든 엣지, 모서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면과 면을 붙인, 조인한 경우 그 모든 부분을 보여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또는 면을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붙어 있지 않고 그냥 같이 나란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붙어 있는지, 조인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열려 있는 오픈된 서페이스를 보여주라,
엣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붉은색으로, 지저한 붉은색으로 저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 8개 정도 해서 일단은 동영상 보시고요. 설명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